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9월 22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세 건, 그리고 오늘 감상하실 명시는 존 키츠의 가을에 붙이는 시 To Autumn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미국 연준이 어제 기준금리인 Federal Funds Rate를 75bp 인상, 현재 2.25에서 2.5%를 3% 내지 3.25%로 인상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단신 세 건 중에 첫 번째 단신은 독일 정부가 최대 천연가스인 유니페어를 국유화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30만 명에 이르는 예비역 동원령을 발동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주말 42%까지 급등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소개할 명시는 영국 후기 낭만파의 거두인 존 키츠의 To Autumn, 가을 송시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Fed raises rates by another 3/4 of percentage point, pledged more hikes to fight inflation. CNBC 뉴스 보시죠. 어제 미 연준이 기준금리인 Federal Funds Rate를 75bp 인상하였습니다. 현재 2.25 내지 2.5%인데 이를 3% 내지 3.25%까지 올렸습니다. 1980년대 초 이래 최고 기준금리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을 밝혔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물가 목표 2025년까지 20% 달성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매파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지난번 잭슨 홀 스피치에서 폴 볼카 의장의 그 인플레이션 파이트 사례까지 들면서 자기 의견을 주장했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강력한 통화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거죠. 올해 연내에도 최소 1.25% 추가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Federal Funds Rate가 4.25 내지 4.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네요. FOMC 회의는 연내 두 번, 11월 2일과 11월 14일 두 번 남았는데요. 그렇다면 한 번은 75bp, 한 번은 50bp 올린다는 얘기가 되죠.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매파적일 거죠. FOMC 회의 후에 나온 경제전망 프로젝션을 보면요. 먼저 국내 총생산 GDP 부문을 보면요. 올해 0.2% 플러스, 내년에 1.2%, 내후년에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7월에 1.7%, 그리고 1.7%, 내후년에 1.9%를 크게 하향하는 것인데요. GDP 전망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네요. 두 번째 실업률을 보면은 올해 3.8%, 내년에 4.4%까지 오르고 내후년에도 4.4%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 3.7% 예상, 3.9%, 4.1% 예상보다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죠. PC 물가지수 전망을 보면은 올해 5.4% 상승, 내년에 2.8% 상승, 내후년에 2.3%대로 내려가네요. 그리고 관심 집중인 Federal Funds Rate는 올해 4.4%, 내년에는 시장이 기대하는 하락보다는 더 올라서 4.6%까지 오르고 내후년에야 3.9%대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네요. 즉 내년에도 25bp 정도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FOMC 회의 후에 나오는 스테이트먼트 내용을 보면은 Modest growth in spending and production, 즉 소비와 생산은 적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는 지난 7월 스테이트먼트에서 나왔던 소비와 생산이 좀 약화되었다는 것과 대치되는 거죠. 한편 고용은 견조하고 인플레이션은 앙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은 7월과 같습니다. 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미국 시장 반응은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다가 마지막에 급락하였죠. 520포인트.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강한 연준의 그 금리 인상 의지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서 단기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2년물 국채 수익률이 장중 한때 4.12%, 2007년 10월 1일 최고까지 올랐다가 나중에 조금 내렸습니다만은 그래도 6.5bp 올랐습니다.
10년물도 그동안 쭉 오르다가 어제는 내렸습니다. 어제 현재 3.529%고요. 이로써 이제 장단기 2년물과 10년물 장단기 금리 역전 차가 커졌습니다. 네, 어제 회의 후에 나온 FOMC 스테이트먼트 전문입니다. 패드 워처들이 이 문장 하나하나 문구마다 다 들여다보죠.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찬찬히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원문은 A4 한 장이지만 제가 2페이지로 나눠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패드 워처들이 열심히 들여다보는 Economic Projections입니다. GDP, 실업률, 인플레이션, 그리고 Federal Funds Target Rate 등이 나오죠. 역시 시간 나실 때 찬찬히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 표는 프로젝션에 나오는 테이블 부표입니다. 앞장에 말로 된 표현을 전부 숫자로 표현해 놨죠. 급할 때는 여기 빨간 박스 부분만 쳐다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표는 소위 닷 플로트입니다. FOMC 회의에 참가하는 페더럴 보드 멤버 7명과 연준의 12개 디스트릭트 뱅크의 그 프레지던트들의 의견을 취합한 거죠. 점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페더럴 펀즈 레이트가 어떻게 변할지를요. 이 닷 플로트를 보고 페더럴 펀즈 레이트의 방향을 예측해 보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보시죠. 독일 정부가 독일 내 최대 천연가스 회사인 유니페어를 국유화하였습니다. 동사 지분 99% 그리고 핀란드계 모 회사인 지분을 8% 취득하는 것으로 국유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지난 7월에 이미 구제금융 150억 유로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동안 꼭 가스를 고가에 수입하고 저가 판매함으로써 손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정부가 동절기 가스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총 80억 유로를 투입하는데 그 조치의 일환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뉴스에 나와서 잘 아시겠지만 유럽 전역이 지금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가정과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총 5천억 유로 규모라고 하네요. 가스 전력 회사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정부 재정 부담도 커지죠. 유럽 경제가 불안하기 그지없군요. 네, 두 번째 단신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30만 예비역 부분 동원령을 발동하였다는 소식입니다. 푸틴은 국내 무기 생산을 동력하는 한편 서구가 러시아를 파괴하려 한다고 국내에서 주장하고 있네요. 러시아는 사실 많이 어려워지고 있죠.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첨단 무기 지원을 받아서 공세를 취함에 따라서 러시아 전쟁 사상자가 많이 나오고 군 사기가 많이 저하됐다고 하네요. 군 동원과 관련해서 러시아 의회는 군 형법 강화를 의결하였다고 하네요. 탈영 등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30만 예비역 동원으로 전쟁 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세 번째 단신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뉴욕타임스 조사에 따르면 7월에 33% 지지율이 지난 주말에 42%까지 올랐고요. CNN 조사에서는 8월 초에 36%에서 지난 주말에 41%까지 올랐습니다. 지지율 상승 요인은 가솔린 가격 하락이 많이 작용하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소법 통과가 또 많은 호응을 얻었고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반작용입니다. 네, 한국 대통령의 지지율도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3골을 넣어서 국민 사기가 오르듯이 말입니다. 네, 오늘의 명시는 영국의 낭만파 거두인 존 키츠의 To Autumn, 가을에 붙이는 시, 가을 송시입니다. 존 키츠도 25세 젊은 나이에 사망했죠. 윤동주 시인처럼요. 그러나 그의 시는 영국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합니다. 찬찬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